무덤 입구를 지키던 2명의 인부가 번개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956년 중국 베이징시 천수산 인근 마을에 살고 있던 젊은 부부는 얼마 전 인근 골짜기에서 버려졌다는 관의 밑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워낙 좋은 나무로 짜여진 관이었던 터라 운 좋게 얻은 이 밑판으로 2개의 궤, 그러니까 함을 만들어 집에 두었죠. 얼마 후 부부는 평소 때처럼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부부의 4자녀 중 그 누구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젊은 부부는 집안을 살펴보는데 이 궤 앞에 아이들의 벗어진 신발이 보였고 이곳에 숨어있을 거라 생각한 부부가 궤를 열어보죠. 이 궤 안에는 4명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채로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톱에는 모두 피가 말라 맺혀 있었고 궤 안쪽에는 손톱으로 핥힌 자국들이 가득한 채로 말이죠.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천수산, 이곳에 역대 명나라 황제 16명 중 13명이 묻혀있다 해서 명 13릉이라 부르는 무덤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왕들의 무덤이 모여져 있는 곳이죠. 이 14왕릉 중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만력제의 왕릉도 있는데요. 만력제의 왕릉을 정릉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정릉은 1955년 역사학자이자 북경시의 부시장이었던 우한에 의해 발굴되었는데요. 만력제의 정릉이 열리고 그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1584년 당시 22살이었던 황제 만력제는 이 당시 자신의 병을 핑계로 파업 중이었죠. 정치와 나라는 나몰라라 하며 오로지 술과 돈, 놀이, 여자에만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런 만력제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며 관심을 가졌던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무덤, 능역을 건설하는 일이었죠. 1584년 만력제는 자신의 능역 건설을 시작해요. 공사기간이 6년이 걸렸고 이 6년 동안 연간, 그러니까 총이 아니고 연간 매년 6,50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또 자신의 능을 만드는데 2년치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다고 해요. 이렇게 완성된 자신의 능을 지하궁전이라 칭하며 이곳에서 종종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1955년 북경시의 부시장이었던 우한은 이 명 13릉에서 가장 큰 영락제의 장릉을 발굴할 목적으로 명 13릉을 발굴하려 하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무덤의 입구를 찾는데 애를 먹은 거예요. 거기에 당시 중국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왕의 무덤을 발굴하기엔 아직 중국의 고고학이 너무 미흡해 왕릉을 온전하게 발굴할 기술력이 없다. 왕릉과 유물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이 심했던 터라 발굴 전문가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만력제의 정릉을 시험삼아 발굴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남았고 1955년 12월 우한은 만력제가 집권 기간 동안 병을 핑계로 정치에 나서지 않았고 미스테리가 많았던 왕인 만큼 이번 발굴을 통해 만력제에게 정말 병이 있었는지 그가 살아생전 그렇게 공을 들인 왕릉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밝혀내겠다라며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력제 정릉 발굴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발굴이 시작되는데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발굴대가 발굴을 시작하자 갑자기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 비가 꼬박 2달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계속된 겁니다. 이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발굴은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 무덤 입구를 지키던 2명의 인부가 번개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몇백 년 동안이나 이 무덤을 지킨 수호상들이 갑작스러운 벼락에 파손되기까지 하는 등 발굴 내내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인근 주민들은 이게 다 왕의 무덤을 함부로 건드려서 내려진 저주라며 술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발굴 작업은 계속되었고 발굴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나서야 만력제의 지하 궁전 입구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게 되니 지하 궁전의 문을 열어 각종 유물들과 만력제 그리고 2명의 화무가 있는 3개의 관을 발견하게 되었죠. 3개의 관 모두 최고급 목재인 금사남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어쩐 일인지 당시 발굴 작업의 총책임자였던 이 우한의 명으로 만력제와 2 화무의 유고를 확인한 후 이 3개의 관은 모두 능묘 밖의 골짜기 어딘가에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이 발굴을 반대했던 역사학자들의 우려대로 많은 유물들과 유해들이 훼손되었지만 어쨌든 이 발굴 작업으로 왕의 금관, 황후의 본관 등 3,000여 점의 문화재가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발견된 유물을 통해 병을 핑계로 파업을 선언했던 이 만력제에게 실제로 병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관을 열어 유골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심드렁한 자세로 옆으로 누워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의 유골은 한눈에 봐도 척추가 비틀어지고 한쪽 다리가 심하게 짧았음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유골에 관한 조사도 여기까지가 끝이었죠. 그렇게 출토된 유물들과 유해들은 정릉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방치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궁금한 만력제 저주 미스테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골짜기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이 3개의 관을 인근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농민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게 워낙에 최고급 목재로 만든 관이었기에 동네 주민들이 이 농민의 집으로 찾아가 서로 간내 만내하다가 결국 이 관을 부셔서 나누어 가져가 버려요. 이들 중 한 노부부 역시 이 관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가 자신들이 죽었을 때 들어갈 관을 새로 짜게 됩니다. 그런데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이 노부부 모두 자신들이 새로 짠 관 안에서 의문사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노부부의 죽음이 분명 만력제와 무언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죽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을에 의문의 죽음이 또 한 차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젊은 부부가 이 관의 판 부분을 가져가 이것을 이용해 2개의 궤, 그러니까 함을 만들어 집안에 두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부부에게 황제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린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오 라고 경고했지만 젊은 부부는 이 말을 무시했죠. 그렇게 노부부가 죽고 얼마 후 이 젊은 부부가 밭일을 나갔다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분명 엄마 아빠 왔다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할 4명의 아이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부부는 집안을 살펴보던 중 새로 만든 궤 앞에 신발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 안에서 숨어 놀래키려고 하는 건가 싶었던 부부는 궤의 뚜껑을 열어봤죠. 부부의 예상대로 이 궤 안에 4명의 아이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던 건 4명의 아이들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거죠. 아이들의 손톱에는 모두 피가 말라 맺혀 있었고 궤 안에는 손톱으로 핥힌 자국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후에 이 부부가 아이들을 다시 낳아 키우는데 그중 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다시 의문사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4명의 아이들이 죽었던 정릉에서 발굴했던 관의 판으로 만든 궤 위에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노부부에 이어 젊은 부부의 4명의 자식들까지 의문에 사망을 하게 되자 이건 자신의 무덤을 훼손시켜 분노한 만력제의 저주다 라는 이야기가 중국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죠. 당연히 우한과 발굴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시켜버리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됩니다.
정릉 발굴 현장 감독관이었던 남성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가 하면 발굴 현장 당시 사진을 찍던 사진사가 발굴 이후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정릉의 저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나간다는 소문이 계속되자 결국 중국 국무원은 정릉 발굴을 즉시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만력제, 정릉의 저주였는데요.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 또 관을 건드린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사망하게 된 이야기인데 이걸 지시한 건 북경의 부시장이었던 우한이었잖아요. 그럼 그는 저주를 피해 갔을까요? 1969년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1959년에 이 우한이 쓴 해서파관이라는 연극이 당시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을 무능한 황제로 우한 본인은 청렴한 관리로 빗대었으며 이건 주석을 모함한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것으로 체포된 우한이 옥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우한 역시 만력제의 저주를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건 개인적으로 저주의 장본인이 만력제 자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문화대혁명 당시 숙청당한 이 우한의 업적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중국은 역적으로 낙인 찍힌 우한의 모든 업적을 부정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정릉 발굴이었습니다. 1966년 정릉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관하던 정릉 박물관으로 홍위병들이 들이닥쳤고 다짜고짜 지하 수전부에 보관됐던 만력제와 두 황후의 해골들을 죄다 끌고 나와 박물관 앞 광장에 던져 돌로 찍어 가루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력제와 황후의 유골은 바람과 비에 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만력제 미스테리 중 하나인 만력제의 병력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자 중국에서는 이 무리한 정릉 발굴로 인해 능과 유적들이 훼손되었고 황제의 능을 함부로 발굴하지 않겠다는 정책과 전통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재까지도 명 13릉 중 유일하게 발굴된 릉은 만력제의 정릉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1955년 왕릉 발굴 계획과 함께 중국 명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명나라 황제 만력제의 무덤 정릉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만력제와 황후의 간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의문사하게 되었고 심지어 정릉 발굴을 지시했던 역사학자이자 북경의 부시장 우한마저 문화대혁명에 휘말리며 옥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중국 만력제 정릉의 저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